예, 보시는 차량은 2008년식 약 16만 킬로 정도 주행한 티즈 그랜저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전에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계시는 고객님이셨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차가 좀 떨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제가 타이어, 앞타이어 두 개를 밸런스를 봐가지고 고객님이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시라, 전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운전 해보고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올 때쯤에 됐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사고 났다고.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아, 참 이렇습니다. 나중에 화면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참 못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도 다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앞에 뒤에 그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 분리대 쪽으로 팽 돌면서 튕기고 다시 또 반대편, 그러니까 2차선 그쪽으로 날아가서 가드레일 쪽에 또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그 고객님도 좀 많이 다치셨어요. 갈비뼈 부러지고 또 허리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그 차는 이제 어차피 못 쓰니까 중고차를 하나 구매해 오셔가지고, 이 티즈 그랜저입니다. 이 티즈 그랜저를 구해 오셔가지고, 아, 그때 그 저로 인해서 괜히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다 망가졌는데 제가 뭐 저한테 미안할 그런 건 없잖아요. 이거 그분이 보니까 참 겸손도 하시고 인간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언양 지역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제가 또 음료수 한 병 사들고 병원을 가봤죠. 가보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야, 참 저희 업소에 오셔가지고 뭐 제가 사고 낸 건 아니지만 참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운행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 LPI거든요. 2.7 LPI인데 차량 시동을 걸게 되면 꺼지기도 하고요. 잘 안 걸리기도 하고, 또 멀쩡할 때는 거짓말처럼 정상이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면 툭툭 친다는 그런 느낌도 있다 하시고, 잠시 어제 시운전을 해봤는데 잠시 느껴봤어요. 뭐 좀 깊게 느껴볼 틈도 없이 또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게 진단하는 게 쉽진 않은데, 제가 순간 그 느낌으로는 점화계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점화가 어느 순간에 잠깐 실화가 일어나서 일명 찐빠라고 하는 거죠. 부조. 그 현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 상태를 봤는데 이 상태를 보니까 교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소모품이거든요. 그리고 시동이 왜 걸렸다 꺼지고 잘 안 걸리고 하는 이유를 한번 시동을 걸고 끄고 계속 해보면서 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운전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정비를 좀 오래 하시고 뭐 며칠 거리도 좋으니까 차를 놔두고 또 다시 또 올라가셨어요. 한 2시간 거리를 또 올라가셨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사고 나면 뭐 건강도 해치지만 또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금전적으로 손실이 많고 조심하세요. 지금은 차량을 계속 주차해 놔서 그 냉간시거든요. 키를 한번 넣어보면 16만 1000km 정도. 2008년에 16만 km 같으면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죠. 이 냉각수 게이지를 보게 되면은 완전 밑으로 내려와 있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불을 좀 켤까? 미등을. 자, 이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LPI는 키를 넣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한 1, 2초 기다려야 되는데 꺼져 버리죠. 안 걸리죠. 안 걸리네. 이거 엄청 안 걸리네. 이렇게 안 걸리진 않았는데. 좀 특이하네. 어제는 잘 걸렸는데. 또 잘 걸리죠. 어떨 때는 안 걸리고 또 잘 걸리네요. 또 껐다가 키를 넣고 잠시 있다가 또 안 걸리고. 잘 걸릴 때는 거짓말처럼 잘 걸리고. 이 고객님이 다른 정비소에서 이 타임벨트는 다 하셨다 그랬거든요. 보니까 커버도 다 교체가 된 것 같고 타임벨트를 교체를 하신 것 같고, 보통 이 차량들은 그 TDC 센서가 조금 말썽을 많이 피우거든요. 1번 TDC 센서 관련들이 좀 많긴 한데 혹시 이 차도 그런가? 한번 볼게요. 네, 캠 떠 있네요. 와, 완전히 제가 통박을 맞췄습니다. 시동 잘 안 걸리는 유형이 그 증상으로 봐서 와,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완전히 죄송합니다. 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컨닝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볼펜 굴리기 알죠? 볼펜 굴리기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캠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감지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신호가 정상으로 나오는데도 띄웠는지, 정말 신호가 안 나와서 띄웠는지 한번 볼게요. 캠 센서가 요 에어클리너를 철거하고 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데 사용을 한번 보려면은 좀 드러내야 돼. 드러내보자고.
이 회로도인데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ECU고요. 캠 포지션 센서인데 이 신호가 정상으로 전원, 시그널, 접지 제대로 인가되는지 보고요. 이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크랭킹 하게 되면 이런 신호, 이 구형파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잘 나오는데도 그런 건지 실제 신호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ECU를 탈거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좁네요. 이게 낚시거리로 해서 한번 해보려니까 공간이 영 안 좋아요. 한 번씩 이걸로 찔러 봐야 되겠다. 전원 5V로 나오고 있네요. 전원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4.959 약 5V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5V 나오죠. 그러면 시그널을 봐야 되겠네요. 시그널은 이 핑크색이죠. 한번 볼게요. 시동 걸고 아니 계속 돌려. 신호가 나오는데 신호가 나오죠. 지저분하니까 필터링을 좀 치고요. 신호가 나오죠. 시동 끄고 다시 한번 그럼 신호가 나올 때는 시동이 잘 걸리죠. 시동 끄고 이 신호가 나올 때는 그 시동이 잘 걸리는데 보자 어떨 때 안 나오는지 계속 돌려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걸어보고 계속 돌려. 또 페이지를 넘겨서 신호가 나오긴 나오는데 신호가 나오는데 TDC를 띄웠다. 네 개. 다시 한번 또 처음 크랭킹 할 시점 신호가 나오는데 이 신호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조금 전에 파형을 보니까 파의 형태는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데 레벨이 달라요. 전압 값이 다른 거죠. 타이밍 크랭크 신호와 TDC 신호의 동기점, 타이밍 벨트의 트러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동기점이 맞지 않을 텐데 그 동기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압값,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면 그 전압값이 맥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맥스 값이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헷갈렸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레퍼런스 전원이 5V거든요. 그럼 5V를 신호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 식으로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5V가 나오는 게 아니고 2.2V, 2.3V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신기하죠? 어떻게 전압값이 좀 턱걸이에서 좀 넘게 나오게 되면 또 ECU가 정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을 못해서 그 고장 코드도 띄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료 분사 시점을 제대로 ECU가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엔진이 버벅버벅하고 시동 꺼지기도 하고 시동성이 좋지도 않고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 포지션 센서를 교체했거든요. 일명 TDC 센서라고도 하고 캠 포지션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걸 교체했거든요. 보니까 안에 뭐 알 수 없지만 기름도 많이 묻어 있고 좀 지저분해요. 근데 교체를 했는데 이 교체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각도가 잘 나오지 않고 냉각 파이프 호스들이 간섭이 돼 가지고 다 탈거를 하고 이제 겨우 센서를 교체해 놨습니다. 교체해놔서 이제 파형을 한번 볼게요. 정상으로 나올라나. 에어클리너는 나중에 정확하게 조립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조립만 해놓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미등을 좀 켜고 시동 바로 걸리죠. 껐다가 단발 시동이네요. 비교적 RPM도 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놨다가 열이 좀 난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놨다가 워밍업이 좀 된 다음에 또 여러 번 해볼게요. 이때 파형을 한번 볼게요. (5V죠) 5V 레퍼런스 전원이 그대로 TDC 신호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2.2V, 2.3V 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웃기죠? 센서에서 희한한 현상이 발생됐네요. 어헐. 신호를 확대를 해보면 이 동기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절압값, 이 높이가 다르죠. 전압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5V 나오죠. 5.043V. 접지도 뜨는 게 없을 겁니다. 네, 접지도 뜨는 거 없죠. 이상 없고요. 문제는 TDC 신호가 약 2.2V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ECU가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이제 열이 좀 난 다음에 다시 시동을 껐다 켰다 여러 번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온도는 상승을 다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일괄 시동이 되는지. 정상이죠. 다시 껐다가 정상이네요. 이때 파형을 보면 정상으로 나오죠. 수동하고 이때 절압을 찍어보면 4.943 5V로 나오죠. 오케이, 5V가 나오네요. 캠센서에서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네요. 이제 서지탱크 탈거하고 플러그하고 코일하고 교체하면 되겠네요. 이 안쪽에 이거 보이는 거 있죠? 요 잭 노란 거 보이는 거요. 저 안쪽으로 캠 센서가 장착되는데 그 탈거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그 하기 위해서는 이 히터 호스라고 다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탈거하게 되면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재사용하게 되면 또 누수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히터 호스 어렵게 구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탱크 탈거하고 플러그 코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코일하고 다 교체했죠. 세트로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순간적으로 부조하는 현상도 없어질 것 같네요. ECU하고 다 장착하면 작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조립은 다 됐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시동을 걸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걸리고 잘 걸리지도 않았고 또 걸렸다가 꺼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 단발 시동이네요. 다시 껐다가 이 상태에서 워밍을 좀 해서 열이 난 상태에서 또 시동 걸어 볼게요. 라디에이터 캡 한번 보십시오. 신품은 이렇게 패킹이 정상인데 이 라디에이터 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라디에이터 캡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시로 이 패킹이 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헤드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레어는 다 빠진 것 같네요. 엔진 디자인 커버가 이 볼트로 고정하는 부분이 다 깨졌죠. 두 개는 괜찮은데,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15,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이 커버는 말 그대로 디자인 커버죠. 엔진의 디자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엔진이 좀 이상하죠. 이거를 딱 걷는 순간에 대단한 엔진처럼 보입니다. 고장 코드 없고요.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정비하기 전에는 한 60km 정도의 부근에서 엔진이 부하를 받게 되면 아주 간헐적으로 부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부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간헐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촉매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네요. 촉매가 좀 삐리하네요. 슬로우로 운행하다가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겠죠. 이럴 때 아주 잠시 동안 더덕 했거든요. 부조가 발생했는데 한 30분 이상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가지의 모드로 약 한 20분 넘게 시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부조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정비하기 전에는 20분 정도 하면 한두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이 센서 데이터를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떤 게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 정차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산소 센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충분하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뱅크 1, 뱅크 2인데, 산소 센서 뱅크 1 위에 거 아래 거, 뱅크 2 위에 거 아래 건데, 이거 보게 되면 이 촉매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뱅크 2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0.7V 정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속도 해보고 하면 이 촉매가 제 역할을 못해요. 0.1V까지 떨어졌다가 0.2V 이렇거든요. 사도 센서는 계속 농 희박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뱅크2도 마찬가지. 그런데 촉매 후단, 촉매를 거친 사도 센서 데이터 값은 차이 나죠. 여기에
0.1하고 0.7하고 차이 나죠. 이 정도로 계속 촉매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뱅크1은 좀 원활하지가 못하죠. 아직 경고등 띄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미흡해요. 조금 기분 나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바뀌지 않죠.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계속 바뀌죠. 아직 경고등 띄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 고객님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고지를 해 드려야 되죠. 고장 코드 혹시 있는지 보고요. 고장 코드 없고요. 중간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보고요. 단발 시동 되고요. 다시 켜고 바로 걸리고요. 오케이. 네, 정비를 마치고 약 30분 넘게 이제 시운전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아주 간헐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플러그하고 코일하고 교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고요. 시동성이 좋지 않았고 또 시동 걸면 바로 꺼지고 어렵게 시동이 걸리고 했던 것들은 그 TDC 센서, 일명 캠 포지션 센서라고 하죠. 그 일정한 그림 형태는 나왔어요. 타임 벨트가 틀려가지고 뭐 일명 이치가 맞지 않고 동기점이 맞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동기점은 다 맞는데 그 전압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ECU가 읽어드리는 것들은 시모스 방식과 TTL 방식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TTL 방식이죠. 그래서 일정한 전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압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파형은 나오지만 ECU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캠 포지션 센서의 고장 코드를 띄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연료가 제 타이밍에 분사가 되지 못하니까 시동성이 좋지 않았고 또 시동이 꺼지고 그랬죠. 이 티즈 그랜저는 차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승용차 중에는 이 티즈 그랜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HG, 뭐 IG 이런 차들은 그 실린더 블록이 내구성이 떨어지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오일 엄청나게 퍼먹죠. 그 오일만 소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비되는 오일로 인해서 플러그가 오염되고 또 실효가 발생되고 또 농후한 연료로 인해서 또 촉매가 견디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내구성이 끝내주는 차입니다. 저도 가끔 제작사에 좀 불만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엔진이 끝내주고요. 또 디젤 차량 중에서는 그 모하비 베라크루즈에 올라가 있는 그 V6 S 엔진 S1, S2 다 똑같습니다. 엔진이 굉장히 좋죠. 수용차 중에는 혹시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수용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티즈 그랜저를 구매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엔진이 말썽 피우는 게 없어요. 관리만 어느 정도 하면 아마도 정비사라면 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내구성이 좋거든요. 차량을 이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탔으면 좋겠네요.